이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는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숨겨진 유라시아의 핵심 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버 1. 이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이란은 과거 페르시아로 알려졌으며 서아시아와 중동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독특한 위치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두 지역에 동시에 속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이란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으로 불리며 지역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 17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이란은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국가이며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광대한 산맥이 국토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약 1,500개의 봉우리가 3,000m 이상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러한 험준한 지형은 이란을 자연적인 요새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외부 침입은 어렵지만 무역과 내부 연결성에도 도전이 됩니다. 그 결과 산악 지역의 여러 소수 민족은 외부 영향이 제한된 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분리는 지속적인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지형은 눈 덮인 산부터 사막과 초원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2016년 나사는 다슈트의 루트 사막에서 섭씨 70.7도의 지표 온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에서 측정된 최고 기록입니다. 약 8,9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은 인구 규모에서도 세계 17번째를 차지합니다. 그중 60% 이상이 30세 이하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언어는 페르시아이며 약 70개 이상의 언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테헤란이나 이스파한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젊은 인구와 관광 서비스 덕분에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현재 국기는 초록, 흰색, 빨간색 줄무늬와 중앙의 붉은 문양, 그리고 알라후 아크바르 문구가 22번 반복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사자와 태양 문양 국기는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현재 국기는 지역 내 18개 국기 중 12번째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란은 한 세기 동안 국가가 8번 변경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5번 변경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변화하는 상징과 극적인 지형 아래에는 수세기에 걸친 적응을 통해 형성된 조용한 회복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한 여행지라고 생각한다면 숫자 1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넘버 2. 꼭 알아야 할 문화 포인트. 이란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자주 놀라는 문화적 요소 중 하나는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강한 형식성과 예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순한 환대의 표현조차도 세심하게 지켜지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식사를 권하거나 선물을 제안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한두 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여러 번 권유가 이어진 후에야 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세심함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제스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엄지손가락 표시가 이란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연장자에게 이러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방문객은 손동작 대신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 예절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먼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먼저 권하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며 먼저 음식을 집는 행동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란 법은 알코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술을 소지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맥주와 유사한 무알코올 음료는 식당에서 널리 제공됩니다. 복장 규정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 특히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여성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고 신체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짧은 치마, 민소매 상의, 깊게 파인 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콤이나 마시와드와 같은 주요 종교 도시에서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 착용이 요구됩니다.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나 민소매 상의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혼잡한 지역을 순찰하는 도덕경찰에 의해 시행됩니다. 2022년 9월 22살의 쿠르드 여성 마사 아미니는 히잡 착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구금 중 사망했으며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국제사회에 강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여러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했으며 유럽의회는 그녀를 사후의 사상과 인권의 상징으로 기렸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과 최근의 사건들은 전통과 변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사회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넘버 3. 이란 여성과 그들의 독특한 미의 기준. 1789년부터 1925년까지 이어진 카자르 왕조 시기, 이란의 미의 기준은 현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상징이 매력을 정의하던 시대가 보입니다. 풍만한 체형, 둥근 얼굴,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콧수염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콧수염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귀족 여성들에게서 돋보이는 특징이었습니다. 섬세하게 그린 콧수염으로 유명한 에스마트 알-다울라 공주는 이란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 중 한 명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1925년 이후 서구 문화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기준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이란 여성들은 동양과 서양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는 외모로 자주 주목받습니다. 밝은 피부, 짙고 풍성한 머리카락, 타원형 얼굴, 균형 잡힌 콧대, 그리고 조화로운 체형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종교적 규정으로 인해 국제 미인 대회 참가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하르빈 야즈와 샤르민 샤리바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란계 여성들도 있습니다. 교육 역시 중요한 특징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미 여성들이 대학에서 다수를 차지했으며 현재는 전국 대학생의 약 60%를 차지해 중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연애관계에서 이란 여성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신중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초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형성되면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평등과 감정적 교감, 상호 이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란 남성은 일반적으로 더 이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해 인식의 격차를 넓히고 있습니다. 약 40%의 여성이 미혼 상태이며 테헤란과 같은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혼율은 약 30%에 이르러 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란 여성들은 국제 결혼에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며 외국과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제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변화하는 미의 기준 뒤에는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독립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란 여성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연이 바로 이 나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버 4.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물 한 병보다도 저렴하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휘발유 가격이 생수보다도 저렴한 나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약 0.03달러입니다. 반면 1.5리터 생수 한 병은 브랜드와 지역에 따라 0.5달러에서 2달러 사이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우는 비용이 생수 몇 병을 사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2025년 2월 기준 글로벌 페트롤 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휘발유 가격이 낮은 국가입니다. 이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과 오랜 기간이 이어진 연료 보조금 정책 덕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약 2,086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또한 약 33,6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 다음으로 많으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국내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충족하며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이란은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이 중 약 135만 배럴은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약 215만 배럴이 수출되어 최대 1,4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저가 연료는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일 휘발유 소비량은 약 1억 2,400만 리터에 달해 하루 약 1억 700만 리터 수준의 정제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은 비축분과 수입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며 하루 약 1,000만에서 2,000만 리터에 달하는 국경 간 밀수를 부추깁니다. 전문가들은 저렴 연료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필수적인 개혁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의 숨겨진 대가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미래 개혁에 가해지는 점점 커지는 압박입니다. 넘버 5. 페르시아의 찬란한 역사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문명 중 하나로 키루스 대제가 이끈 아케메네스 제국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단 20년 만에 키루스가 작은 종속 국가였던 아케메네스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초대형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제국의 영토가 인더스 강에서 에게해까지 확장되며 약 600만 제곱킬로미터를 아우르고 당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지배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발전된 도로와 교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란에서 터키까지 약 2,700km를 단 7일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방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후 많은 현대 국가의 통치 모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도 이란은 사산 왕조,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 등 다양한 권력 아래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러 점차 서구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확보하면서 이란은 사실상 반식민지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이란의 석유 자원은 영국의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는 국민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한 채 경제적 주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의 영광과 외세 개입이 결합되며 강한 민족 정체성과 영향력 회복에 대한 열망이 형성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은 서방의 지원을 받던 왕정을 무너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신정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은 정치 체제를 재편하며 서방,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수십 년간 이어지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관여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간의 충돌이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재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확장과 압박의 반복 속에서도 자율성과 지역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지속적인 의지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넘버 6.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의 고향 이란에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어로 노인 하지를 의미하는 아무 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현대적 생활 방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거스르는 듯 보입니다. 그는 거의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았으며 약 7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씻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94살까지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뚝슨 깡통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마시고 날것의 고슴도치 고기를 먹으며 동굴과 비슷한 흙구덩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말린 동물 배설물로 만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현대 위생 기준과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던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이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설득해 67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한 지 불과 몇 주 후 아무 하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례와 함께 이란은 또 다른 현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알코올 밀수 문제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알코올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당국은 약 6천만 리터에서 8천만 리터에 이르는 술과 맥주가 주로 이라크 국경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시장 규모는 약 7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불법 술은 안전 기준 없이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중독 사고를 일으킵니다. 2024년 9월 길란 지역에선 에탄올과 메탄올이 혼합된 독성술을 마신 후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입원했습니다. 이전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산업용 메탄올을 마신 후 3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알코올을 소지하거나 제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80대의 태형, 벌금, 징역형, 심각한 경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라크, 터키,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따라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밀수 조직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이야기 뒤에는 엄격한 규제와 인간의 욕구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는 이란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넘버 7. 논란이 되는 결혼 법률이란을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낮은 법적 결혼 연령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민법상 여성은 13살, 남성은 15살부터 결혼이 허용됩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9살에서 12살 사이의 소녀들도 현행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매년 15살 미만이 포함된 결혼이 3,000건 이상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이는 전통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소녀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가사 책임을 준비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란은 또한 일부 국가 중 하나로 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남성은 감정적 배려, 재정 지원, 생활 조건, 책임에서 공정함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한 여성은 중등 교육을 계속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성평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은 시계로 알려진 임시 결혼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을 정해 체결되는 공식 계약으로 해당 기간 동안 부부는 이슬람 규정 아래 합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여성은 자유롭게 임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재정적 능력과 안정성을 입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결혼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비판자들은 부계의 인정이 없는 아이나 방치 문제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우려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결합을 정당화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불어 임시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정식 결혼에서 부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남성은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전통과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기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넘버 8. 난민의 왕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난민 수용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중동과 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가 점차 분쟁과 불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온 수백만 명의 목적지로 변모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에서 온 이주민들이 안전과 안정, 그리고 기회를 찾아 이란으로 넘어왔습니다. 2021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약 80만 명의 난민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0만 명 이상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난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리와 지원이 더욱 어려운 거대한 비공식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유입은 행정적, 사회적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제재와 장기적인 재정 압박으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아동 노동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이란 아동 약 300만 명이 쓰레기 수거, 건설,
세차, 거리 판매, 카펫 직조와 같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실제 수치가 700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발표된 통계보다 더 심각한 상황과 구조적 불평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지표는 지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며 이는 여전히 난민들이 삶을 재건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찾기 위해 이란을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이란은 전혀 다른 세계적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고선형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약 4만 건의 고수술이 시행되며 테헤란뿐 아니라 주요 도시 전반에서 환자로 붐비는 클리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점점 더 이 시술을 선택하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은 해외 환자들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고성형은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현대적 정체성, 개인의 자신감,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더 넓은 사회적 직업적 기회를 향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난민의 피난처이자 자기 재창조의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모습 뒤에는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표현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사회가 존재합니다. 넘버 9. 페르시아 카펫을 사려면 5번의 인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2500년이 넘는 과거에도 페르시아 카펫은 이미 이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상업적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손으로 짠 작품들이 어떻게 부와 예술성,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카펫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서 귀중한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를 말아서 옮길 수 있는 보물이라 표현하며 정교한 기술과 높은 가치에 감탄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페르시아 카펫의 가격은 약 3,000달러이며 희귀한 작품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판매 사례는 클라크 시클 리프 카펫으로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37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2024년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8만 6천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 카펫을 구매하려면 거의 400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 카펫은 현재도 이란의 주요 수출품으로 석유와 가스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공예는 자국 내에서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분야를 떠나면서 숙련된 직조장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카펫 한 장을 완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만큼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지만 수입은 현대 생활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넘었지만 현재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주요 시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동시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계식 카펫이 더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수공 페르시아 카펫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페르시아 카펫이 주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전통의 미래는 이제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넘버 10. 유명한 관광 명소 야즈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도시 중 하나로 주민들은 과거 바람탑을 이용해 자연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기나 에어컨 없이도 강렬한 사막의 더위 속에서 어떻게 쾌적하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수백 년 된 점토집에 머물고 미로처럼 이어진 좁은 골목을 거닐며 오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옥상에서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천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행자는 단 하루만에도 전통적인 사막 생활의 리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즈드가 모래와 태양 속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끈다면 페르세폴리스는 제국의 절정기로 안내합니다. 이 유적지는 한때 중동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대 수도로 모든 돌 하나하나에 그 문명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선 2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부조를 볼 수 있으며 왕과 장군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와 고고하게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슬람 암살단 전설과 연결된 알라무트 계곡은 또 다른 여정을 제공합니다. 알라무트 요새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가파르고 험한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아래 펼쳐지는 계곡의 장대한 풍경을 통해 이곳이 수세기 동안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소는 자연 환경, 제국의 역사, 그리고 전설이 어떻게 이란의 지속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넘버 11.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신비로운 장소. 카시안 도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누샤바드 입구는 조용한 광장에 있는 오래된 우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입구 아래에는 땅속 깊이 조각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다른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공기는 점점 차갑고 어두워지며 복잡하게 얽힌 지하 터널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좁은 통로, 나선형 계단, 서로 연결된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층이 겹쳐진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터널은 수백 미터에 걸쳐 무너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모든 벽은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어졌고 일부 구간에는 우물과 정교하게 설계된 환기 통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로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또 다른 곳에는 돌로 만든 함정과 낮은 천장이 있어 침입자가 몸을 숙이거나 기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지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사산 왕조 시대에 갑작스러운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구조물을 누가 설계하고 조직하며 감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이 발굴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많은 영역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체 지도의 완성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도구나 상세한 설계 문서 없이 어떻게 이처럼 정밀하고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남쪽 후제스탄주의 건조하고 갈라진 평원을 지나면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가 잠빌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 황량한 풍경 속에 아차하낙 솟아 있습니다. 5개의 정사각형 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은 모두 구운 점토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벽돌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고대 엘람 문자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엘람 왕국의 의식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정 시기와 정렬되어 거대한 천문 달력처럼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거대한 사원이 주요 수자원이나 교통로에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지역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이곳이 행성의 주기와 맞춰진 신성한 종교 장소였다고 보며 또 다른 이론은 애초에 사람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왜 초가 잠빌이 버려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처럼 복잡한 기념 건축물을 이 외딴 지역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두 장소는 고대의 창의성과 기술이 조용히 번성했으며 현대의 연구로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넘버 12. 이란의 대표적인 음식들. 이란에 도착한 첫 며칠 동안 이 나라의 음식 문화를 가장 부드럽게 소개해주는 요리는 바로 아시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소박한 수프 한 그릇에 따뜻함과 환대,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요리 전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리가 나오면 고수, 푹 끓인 콩, 민트의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아시는 렌틸콩, 흰콩, 다양한 허브, 국수, 그리고 깊은 풍미를 더하는 걸쭉한 요거트를 함께 넣어 만듭니다. 보통은 삼각빵과 함께 즐기며 빵을 찢어 따뜻하고 든든한 수프에 찍어 먹는 방식이 특히 겨울철에 큰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시작 이후 아침 일찍 칼라파차이를 접하게 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양의 머리와 발을 통째로 사용해 만든 이 요리는 눈, 혀, 뇌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서양 여행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러한 재료를 그대로 유지하여
전통과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미각뿐 아니라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좀 더 익숙한 맛을 찾는다면 고르메 사브지가 빠르게 사랑받는 메뉴가 됩니다. 부드러운 소고기를 향긋한 허브, 붉은 콩, 말린 라임과 함께 천천히 끓여내어 신선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을 완성합니다. 재료 간의 조화는 이란 요리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바스마티 쌀밥과 함께 제공되며 피클이나 가볍게 발효된 요거트가 곁들여져 식사를 완성합니다. 마무리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주제 케밥은 간단하면서도 만족감을 줍니다. 사프란, 레몬, 요거트에 재운 닭고기를 뜨거운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내어 향긋함을 더합니다. 육즙은 그대로 유지되며 살짝 그을린 가장자리가 풍미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밥, 라바시빵 또는 레몬을 곁들여 먹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맛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함께 어우러져 편안함과 강렬한 전통, 그리고 깊은 문화적 자부심으로 형성된 이란의 음식 문화를 보여줍니다. 넘버 13. 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독특한 축제들. 초봄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이란의 거리에는 노루즈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가득해집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축제는 단순한 새해가 아니라 시간의 재생을 의미하는 특별한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월 21일 무렵에 열리며 페르시아 달력의 시작과 자연의 상징적인 부활을 알립니다. 노루즈는 번화한 도시부터 외딴 마을까지 전국 곳곳에서 기념됩니다. 사람들은 집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번영과 다산, 인내, 행운을 상징하는 7가지 물건으로 하프트 신상을 꾸밉니다. 새 옷을 입고 친척을 방문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한 해의 변화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영적 재생과 공동체의 유대 강화, 화해, 그리고 삶과 계절의 순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새해 전 마지막 수요일 밤이 되면 이란은 차르즘베 수리의 불빛으로 밝게 물듭니다. 보통 3월 중순에 열리는 이 행사는 거리와 마당을 활기찬 공동의 공간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불꽃 위를 뛰어넘으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과 따뜻함, 새로운 에너지를 기원하는 말을 외칩니다. 음악과 웃음, 리듬감 있는 북소리가 어우러지며 이 의식은 과거의 불운을 씻어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에 비해 아슈라는 엄숙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날입니다. 무하람월 10번째 날에 맞춰 기념되며 특히 곰과 마슈아드 같은 성스러운 도시에서 크게 치러집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행렬에 참여하며 카르발라 전투의 재현을 지켜보고 이맘 후세인의 희생을 기리는 강렬한 설교를 듣습니다. 아슈라는 단순한 애도의 날을 넘어 정의와 용기, 인내, 그리고 시아파 전통 속 굳건한 신념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축제와 애도가 함께 어우러지며 이란의 문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재생과 기억, 공동의 희생,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넘버 14. 이란의 생활비. 이란을 여행하거나 거주할 계획이라면 일상적인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생활비는 선택하는 도시와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테헤란, 시라즈, 이스파한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입니다. 테헤란 중심부에서 원룸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00에서 $450 사이입니다. 외곽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더 낮아 보통 $150에서 $250 정도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거주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장기 계획에 맞게 주거 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통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테헤란 지하철 요금은 한 번 이용 시 약 $0.1에서 $0.3 정도로 일상적인 이동 비용이 낮습니다. 버스와 택시도 널리 이용 가능하며 짧은 택시 이동은 일반적으로 $1에서 $2 사이입니다. 스낵과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는 특히 비혼접 시간대에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렌트도 가능하며 하루 약 $20에서 $30 정도이고 연료비는 제외됩니다. 이란은 자체 석유 생산이 많아 연료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식비는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에서 요리할 경우 현지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 한 달에 약 $100에서 $140 정도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음식은 한 끼에 약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이며 중급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4달러에서 7달러 사이입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비자 비용, 연장 비용, 언어 강좌, 기본 의료 서비스와 같은 추가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란에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약 5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절약형 생활은 약 400달러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여행과 외식을 자주 하면 900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생활비는 결국 고정된 경제적 장벽보다 개인의 우선순위, 계획, 소비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버 15. 여행자를 위한 중요한 참고사항. 이란을 여행할 때는 바자르, 주요 관광지, 버스 터미널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많은 불편함은 위험보다는 낯선 여행자를 노린 소규모 사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한 현지인이 믿을 수 있는 상점으로 안내하며 기념품, 페르시아 카펫, 보석 등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매 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자는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야 하며 보통 미국 달러나 유로를 가져와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짐과 개인 소지품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은 전반적으로 강력 범죄율이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인근 국경 지역은 개인 여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정보도 항상 최신이 아닙니다.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일부 소셜미디어와 국제 웹사이트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행 중 소통, 일정 관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면 출발 전에 신뢰할 수 있는 VPN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행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란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이 매력적인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용적인 주의사항을 넘어서 충분한 사전 준비는 이란 여행에서 불확실함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